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서 국영수 입시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채용쌤입니다.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좀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사실 수학 교육을 전공을 하고 학원에서는 이제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드는 생각들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저한테 이제 수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, 그리고 저는 사실 수학을 진짜 좋아했어요. 그래서 수학이 왜 재밌었는지, 그리고 아이들에게 요즘 한참 얘기하고 있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,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패턴, 그런 게 좋았어요. 그런 게 실제 인생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. 뭐 fx가 3x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면 f2는 무조건 7이고 f3은 무조건 10인데,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그런 선형함수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. 현실에서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,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도 다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.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를 넣으면 답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중고등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외로 조금 단순한 면이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면을 굉장히 저는 좋아했고요.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좀 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그 규칙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문제를 푸는 거는 약간 놀이에 좀 가깝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. 저는.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래서 문제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, 그리고 그 구조를 좀 읽어내고,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인 주제를 찾고, 그 다음에 그 논리에 적용을 해서 답을 내고,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오차 없이 딱딱딱 진행되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좀 풀이 방법의 변주를 좀 줘도 답은 항상 똑같았어요. 그쵸?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중학교 아이들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, 뭐 중2 수학이다, 뭐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같다라고 하면 뭐 원에서의 어떤 접선이 가진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는 뭐 돌려치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,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던지, 아니면 뭐 내저번에 넓이를 구하는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던지, 어쨌든 답은 항상 똑같으니까요. 어떻게 풀더라도 답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뭐 잘못된 풀이를 이용을 해서 풀이가 굉장히 좀 장황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답은 항상 똑같았죠. 네, 이제 인생의 문제들은 그렇진 않으니까.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요. 사실 이 우리가 다루는 수학 문제는 풀려고 만들어 놓은 문제가 대부분이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정해진 규칙, 그리고 상수 범벅이다. 자, 이렇게 뭐 제한된 상황의 문제 상황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 살면서는 변수가 무한대인데, 그런 걸 어떻게 좀 해결할 거니? 라고 얘기를 하면서, 어쨌든 지금 이런 제한된 상황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,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뭐 그렇다고 저도 뭐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막 너무 뛰어나게 잘하고 그러진 않았어요. 하지만 그래도 수학은 좋아했다. 수학 좋아하고 수학에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한 인생의 그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고요. 그리고 또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요즘은 이제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뭐 규칙이나 논리, 이성의 영역은 AI의 영역이지 이제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수학 뭐 이런 것들에 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는 과거의 어떤 타성을 따라가는 그 작업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런 상황이 좀 오다 보니까 저도 사실 아이들에게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과거에 주장했던 것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,
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그 규칙이라는 세계 속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, 그거가 수학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칸토가 한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.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이 있다. 그러니까 그게 뭐 정해진 규칙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내 생각을 확장할 수 있고, 뭐 자유롭게 뭔가 내가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한테 의탁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뭔가 내 논리를 펼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고,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전 수학의 매력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사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루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집을 통해서 많이 다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답이 무조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진짜 수학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, 이 문제 푸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답이 있어요.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느냐 그런 걸 떠나서 답이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조금만 키우면 무조건 답에 도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보장이 된 상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거의 금기어 같긴 한데, 하면 된다는 말이 답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어쨌든 노력하면 할 수 있다. 그런 정신 승리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수학이. 그래서 뭐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뭐 당위성에 관련해서 뭐 수학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좀 주장하기에는 제가 그 수학의 아름다움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뭐 해석학을 싫어했어요. 해석하기 너무 힘들었고, 그리고 기하도 증명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. 위상수학은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좀 철학적인 부분이랑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걸 좀 좋아했는데, 그래서 그 수학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도 정말 그걸 파악하려고 긴 시간 노력을 많이 했고, 그 다음에 수학의 어떤 뭐 실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위성을 부여해보고자 나름 노력을 했는데,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답을 좀 찾지 못했습니다. 어쨌거나 저는 지금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, 어쨌든 우리는 결국 답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.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답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감이나 희열을 좀 얻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. 생각하는 건 오로지 이제 내 몫이고, 그 수학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. 그냥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 경험을 가질 뿐인 거죠. 그러다가 내 능력이 향상이 돼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췄다. 그러면 이제 뭐 기분도 좋고 뭐 나의 수학 실력도 향상이 되고, 그런 좀 정신적인 희열을 좀 느낄 수 있다. 그거를 좀 아이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어요.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좀 내 정서를 차분하게 좀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생각 자체를 좀 정서나 뭐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. 수학 공부를 하는 게. 이쯤 되니까 사실 저희 아이들 중에서 수학 문제 보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몇 명 떠오르긴 하는데, 그래도 뭐 하나도 모르겠지 모르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우리가 답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좀 차분하게 수학 문제 담담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 안에서 이래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그게 아마 실용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자양분 같은 걸 약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생각 정리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